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그 제목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신약 개발에 적용한 우리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로 뭐 공식적이거나 정부의 의견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제가 회사 CTO를 맡고 있고, 회사는 이제 제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창업을 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의 여지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도구죠. 도구인데 그 생물이나 화학이나 약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실험 도구를 쓰고 계신데 인공지능 도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쓰시는 이유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구를 이걸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훨씬 더 쉽게 쓰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도구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가 이제 강연 요청을 받고 원래 제목이 무슨 전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강연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한 2달 동안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뭘 하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1, 2, 3로 4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건 네이처 23년 페이퍼인데 AI가 여기 이게 포인터가 안 되죠? 되네요. 예. AI가 사이언티스트를 헬프한다. 이게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티스트라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이언티스트를 도와준다. 도와주는데 to generate hypothesis, design experiment, collect, interpret the large data set, and gain insight that might not have been possible using traditional scientific method. 이렇게 써 있는 거 이제 보시면은 저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 도구를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대승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노벨상 얘기는 뭐 안 해도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기 외국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정말 잘하긴 하지만 그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빅테크에서 완전히 헤드 투 헤드로 경쟁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신약 개발 쪽에 들어와서 이제 한 경험을 이제 그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에세이 테크놀로지. 이거 우리나라에 정말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 AI를 접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스트래티지 1은. 두 번째는 스몰 데이터 이슈인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 학회 회장도 하고 했는데 정말 답답한 게 인공지능 이꼴 데이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이즈가 규모가 미국과 중국이나 이런 데랑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꼴 데이터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데이터 플러스 AI 테크놀로지. 오늘 지금 점프 AI 테크놀로지.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게 전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약 개발하면서 이제 힛 캔디데이트 뭐 이런 걸 잡을 때 정해놓고 들어가는데 그 정해놓고 파트가 너무나 많은 경험치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경험치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고. 따라서 화학이나 생물이나 의학의 우리의 경험치는 그 넓은 사이언스에 아주 조금일 수밖에. 심지어 노벨상을 탄 사람도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정할 때 AI 테크놀로지가 들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AI 테크놀로지가 너무너무 많죠.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에서 많을 때는 한 30명, 뭐 지금만 20 몇 명 정도의 그 대학원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테크놀로지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테크놀로지에서 선별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목적에 맞게 패키징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게 전략이죠. 그러면 저는 사실 강연을 다 한 겁니다. 다 했는데 내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AI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을 높이고
비용을 줄인다라고 썸머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고 이거는 시간이 걸리죠. 최근에 뭐 인서지컬 메디슨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2 넘어갔다는 뭐 뉴스가 있었지만 신약 개발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공 예를 들어라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IT 강국이지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제가 바이더웨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입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가 낙후돼 있는 건 소프트웨어가 진짜로 어떤 산업적이나 이런 걸 보일 때까지 예를 보자. 거의 때가 늦습니다. 그때 되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성공 확률을 높인다. 예를 들어라.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생각해봐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죠. 잘 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테크놀로지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비용은. 그래서 전략원은 정말로 우리가 실력 있는 약학, 화학, 생물학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저도 나이가 꽤 정말 많은 사람인데 옛날에는 컴퓨터보다 화학이 위였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학 전공하신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다 갔다는 거죠. 생물도 똑똑하신 분이 많이 오랫동안 갔고 따라서 이렇게 훌륭한 연구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AI 도구를 쓸 수 있게 되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3년 네이처 페이퍼인데 Energetic and Allostatic Landscape for KRAS Inhibition이라는 페이퍼인데 보시면 KRAS가 언드러거블 타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틴과 프로틴이 인터랙션해서 만들어 나가는 공간을 아주 내로한 공간을 타겟해야 되기 때문에 언드러거블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실험과 컴바인 되면 가능하다라는 걸 보이는 거고 실제로 이 논문은 아니지만 이게 췌장암 관련해서 KRAS 뮤테이션이 지금 클리니컬 스테이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이 친구들이 바인딩 에세이와 어번던트 에세이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 개발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해내죠.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다 쓰느냐 하면 요 바인딩과 언바인딩 되는 거에 이케이션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하시는 화학자나 이런 분들이 해놓은 이케이션에 요 상수들을 데이터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를 만들어서 아주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면 요 KRAS와 RAF1 이 두 개 프로틴이 바인딩 하는데 그 공간을 인터페이스하는 레지드를 뮤테이션 벼족 요 로가 행이 뮤테이션 벼족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공간을 우리가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건 뭐 네이처 페이퍼니까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뭐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언드러거블 타겟을 그러니까 블루 오션의 타겟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2024 이것도 뭐 3년이네요. Efficient evolution of human antibodies from general protein language model.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너럴입니다. 그냥이 아니 엔티바디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제너럴 프로틴 랭귀지 마들을 잘 활용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페이퍼 워낙 중요하니까 이 페이퍼 말고 이 페이퍼를 썸머라이즈하는 페이퍼를 스탠퍼드 교수들이 썼는데 이쪽 일하시는 분들은 디렉티드 이볼루션 개념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실험을 통해서 측정해서 뮤테이션을 이터레이티브하게 가는데 문제는 뮤테이션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완전히 경험치인 거죠. 근데 그거를 제너럴 프로틴 랭귀지 마들로 어디에 뮤테이션을 어떠한 확률로 줄 수 있느냐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페이퍼는 테크놀로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프로틴 랭귀지 마들을 가져와서 적용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피션시를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뭐 네이처 페이퍼니까 더 이상 악역을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우리 국가에 있는 그 수많은 우수한 화학자, 생물학자, 의학자, 약학자들을 인공지능을 컴바인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스몰 데이터 이슈. 그러면 우리 데이터 많이 생산하자. 그거는 경쟁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만의 데이터를 생산을 하긴 해야죠. 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데이터하고 합쳐서 한데 여기 합쳐서가 포인트입니다. 합쳐야죠. 그러니까 합치자면은 데이터 플러스 AI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합치지 못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프리트레인드 마드, 프리트레인드 저는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이 트레이닝 AI 마드 위드 제너럴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니까 트랜스퍼 러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미국에서 만드는 프로틴 랭귀지 마드, 아주 챗GPT에서는 제너럴 다큐먼트 랭귀지 마드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그 유명한 오픈 AI가 성공하는 one of the major reason paper입니다. Learning Transfer of Visual Models from Natural Language Supervision.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원래 이게 그 오픈 AI나 그 구글의 트랜스포머 하는 거 랭귀지 마들이죠. 그러니까 언어 다큐먼트. 근데 언어 다큐먼트를 멀티모달로 확장을 하려면 이미지도 오디오도 이런 게 들어가죠. 그게 이제 멀티모달인데 다큐먼트와 이미지를 연결을 시키려면 이미지를 누군가 보고 어노테이션 해야 돼요. 의학에서 많이 그런 걸 하죠. 어노테이션 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어노테이션 합니까? 그거를 우리 같으면 뭐 모든 사람 우리 그런 사업이 있었죠. 그 저기 데이터 생산하고 어노테이션하는 사업. 그것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가야 될 거는 이런 거죠. 그래 이게 프리트레이닝은 그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로 제너럴한 것들을 트레이닝 해놓고 그 클래시파이어 쓸 수 있는 레이블이 돼 있는 정보로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오픈 AI가 성공하게 돼서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결을 해서 오픈 AI가 그렇게 성공적이 되는 원 오브 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저희 것도 근근히 소개시켜 드려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ChemAP라고 드럭 어프로발을 케미칼 정보만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클리니컬 정보 안 쓰고 얼마나 프리딕션이 가능한가 하는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퍼블리시가 됐는데 그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최근에 그 클리니컬 정보와 이런저런 걸 다 써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석세스를 예측할 수 있다는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클리니컬 정보를 쓰면 우리가 케미칼 정보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트랜스퍼 러닝을 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측할 때는 클리니컬 정보를 안 쓰고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이는 페이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트랜스퍼 러닝이고 스튜던트 티처 마들이니까 클리니컬 정보를 쓴 거가 만드는 케미칼 공간을 놓고 그 공간과 모양이 비슷하게 되도록 학습을 강제하는 거죠. 기본.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실제로 이게 그 지금 1등 수상한 그 구본일 연구원이 쓴 테크놀로지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구본일 연구원이 쓴 테크놀로지가 그 네 가지 문제에서 생물의 데이터의 복잡성. 이거는 인터랙션에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써야 되는 거고, 제한된 데이터 프리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 다양성의 부족은 데이터 증강 기법을 써야 되는 거고, 새로운 화합물 예측을 그래서 한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참여했으니까 구본일 연구원이 쓴 테크놀로지의 썸머리입니다. 전략 3은 힛 캔디데이트를 경험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경험은 중요합니다. 경험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도메인을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약을 개발하시는 분들. 그러나 경험에 인공지능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험 전에 화합물을 준비를 해서 그 실험을 몇 개를 해보고 이거 액티비티가 있네, 바인딩 어피니티가 있네, 뭐 그러니까 딱 정하고 들어가시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기 전에 인공지능 도구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일 좋은 걸 선택한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바이 더 웨이 우리나라 벗어나면 알파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알파고 사건은. 그 알파고가 쓴 테크놀로지가 저처럼 아주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은 경험치로 두죠. 이세돌은 몇 수 앞을 보는 거고 몇 수 앞을 보느냐가 그 고수가 얼마나 3단이냐 5단이냐 9단이냐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둑은 그렇게 알파고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해서 둡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하느냐가 예측의 파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강조드리는데 이세돌이 네 번째 게임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고 그거는 구글에서 서버를 들붙인 겁니다.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근데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약물 개발도 그냥 후보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왼쪽 오른쪽 모디파이 하면서 실험해가지고 일단 스캐폴드 두고 고치면서 실험해보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면 정하지 마시고 시뮬레이션 가자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도구가 방법이 있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니셜 케미칼 몰레큘들이 있으면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AI가 모디파이를 몇 번을 해본 다음번에 그러면은 처음보다 훨씬 더 큰 파퓰레이션의 화합물들이 생기는 거고 그 파퓰레이션의 화합물들을 우리가 가진 모든 인공지능 도구를 써본다. 지금은 예시로 들어드리면 제일 간단한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TDC나 모lecular net에 있는 퍼블릭 데이터를 갖다가 브레인 BBBP, 퍼미어빌리티나 그 간독성, 그다음에 휴먼 인테스틴 업소션에 대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면 이런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색깔이 다른 거는 BBB 통과하는 거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거기다가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화합을 찍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나 뭐 약대랑 이렇게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 정말 놀랍게도 이게 이 공간에서 한쪽 끝으로 딱 찍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당히 바운더리에 찍힙니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와 이게 지금 이게 BBBP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DL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건 이제 퍼블릭 데이터가 만들어낸 공간은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약회사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컴바인해서 좀 더 프리사이즈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찍어보면 그러면 약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꺼번에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해본 다음번에 물론 어피니티나 이런 효능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번에 후보를 정하는 것이 맞는 거에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메디스나 케미스트가 선정하시고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빨라서 오늘 해보니까 안 되네?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다음 달에 훨씬 더 많은 도구가 있고 그 다음 달에 훨씬 더 많은 도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믿고 같이 도구를 써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후보에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 4. 구슬이 서말이어서 깨어야 보배다. 너무나 잘하시는 얘기죠.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도구가 굉장히 많으면 이거를 합쳐서 우리 문제를 풀게 해줘야 되는데 도구가 수만 가지 도구가 있는데 사실 수만 가지 도구를 따라가시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사실은 제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AIX 특히 AI 바이오 쪽에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신약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구가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모 회사랑 하고 있는 걸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해봤을 때 실제로 비용이 50.5% 감소하는 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바이오 제약회사랑 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에세이를 하면서 멀티플 라운드로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복원을 해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으면 비용이 50% 이상 절감됩니다. 이거는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고 실제로 이거를 이대 약대 교수님이 돌리고라고 표현하셨는데 화합물 있으면 왼쪽 고치고 오른쪽 고치고 하면서 한 실험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이거를 AI로 리프로듀스해서 그분이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을 얼마를 절감시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페이퍼를 지금 쓰자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줄입니다. 믿고 하시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신약 개발 단계로 들어가면 스캐폴드가 딱 정해지죠. 아니면 엔티바디의 어떤 스트럭처가 시퀀스가 딱 정해집니다. 그거는 이게 제가 이제 실제 해보고 깨달았는데 이게 학계화하는 거 실제가 정말 다르구나 깨달았는데 시작 포인트가 딱 정해진 순간
우리는 제너럴한 화합물 공간이나 프로틴 공간에 내비게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에서 그 근처만을 내비게이션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말 현재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파워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거나 갖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화합물의 독성이나 효능이 화합물의 전체 구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부분 구조가 뭔지 모릅니다. 서브그래프 마이닝 하는데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오픈 프로블럼입니다. 제가 아는 전 세계 누구도 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네로 서브스페이스를 가야 되는 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건 설명을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피니티 프리딕션.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드럭이 타겟을 프로틴이 타겟한다. 드럭 타겟 인터랙션이 아니라 드럭 타겟 어피니티 프리딕션 하는데 어피니티는 실험으로 측정된 값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맞춰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멀티 오브젝티브 러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논문 결과인데 간독성의 경우에 간독성이 이게 빈데스린이라는 게 이게 키모세라피 이니비터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세포를 도대체 왜 죽이냐? 딜의 간독성이 있다라고 해 있는 화합물들의 부분 구조를 찾아서 이 빈데스린의 매핑을 해보면 부분 구조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합물 전체가 아니라 부분 구조에 집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분 구조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가 Improving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in Graph in Hierarchical Semantic Environment 올해 7월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화합물 구조에서 어느 게 중요한 부분 구조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래프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인 논문입니다. 좀 더 나가서 우리 거보다 상당히 흥미로운 페이퍼. 여러분 디퓨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생성 모델로. Context Guided Diffusion for Out of Distribution Molecular and Protein Design이라는 이 옥스퍼드 페이퍼인데 역시 이론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데 아주 좋습니다. 이 논문. Out of Distribution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스캐폴드 시작점을 정해놓고 갔다는 겁니다. 스캐폴드 시작점을 정해놓고 갔으면 우리가 볼 공간은 딱 아주 내로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공간은 사실 많은 경우에 특허를 피하기도 그렇고 요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데 조금 다른데 효능은 같거나 더 좋은 거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그게 오픈 프로블럼이고 지금 AI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스테이트 아트 도구입니다. 이런 기술은 1, 2년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치로 나 5년 전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 해봤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 그건 5년 전 경험입니다. 지금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인공지능 신약 개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 저희가 지금 아이겐드럭에서 에세이 가이드, 그러니까 포인트가 에세이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멀티플 라운드 콜라보레이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에세이 가이드도 몰레큘러 엔티바디 제너레이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에세이 가이드 스몰 몰레큘 제너레이션 이밸류에이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에세이 가이드 이거 지금 슬라이드가 이거는 프로탁 링커 디자인하고 프로탁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지금 바뀌어 들어와 있네요. 여기 있네요. 프로탁 디자인에 대해서도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아이덴티파이하고 쓰는 도구들이 그게 현재 최고지. 그 6개월 있다가 내년이 있다가 새로운 도구가 아니고 새로운 도구로 플랫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약을 만드시는 여기 많은 분들과의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임프루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바이오인포메틱스를 30년을 연구한 정말 우리나라 1세대 연구자인데 바이오인포메틱스 바이오로지 하는 사람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못 할까요?
믿고 오랫동안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래도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도구니까. 인공지능이 중요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중요한 도구면 믿고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아도 또 가보고 하면은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콜라보레이션이 우리의 성공의 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메디슨나 케미스트가 리서치 고를 디파인 하시면 AI 리서처가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컴퓨터 안 하신 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도메인 나레지는 문제를 푸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컴퓨터 하는 사람이 왜 풀어요? 도메인 나레지 있는 사람, 뭐 화학자나 의학자나 심지어 주식 예측하는 사람이 풀면 되지. 도메인 나레지니까. 그게 아니라 그 도메인 나레지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메인 나레지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AI 리서처하고 컴퓨테이션 프로블럼 포뮬레이션하고 그리고 이게 멀티플 라운드 콜라보레이션. 바이오에세이 실험하고 그 익스페리먼탈 데이터로 우리가 모델 피팅을 하고 절대로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고 그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리트레이닝하고 리디자인하는 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앞으로 간다가 키입니다.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붐하고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는 제 생각에 구글의 딥마인드인데 데미스 하사비스트 같은 사람 엄청나게 파워도 있고 돈도 많고 뭐 화학자고 의학자고 컴퓨터 사이언스고 너 와서 일해. 그러면은 그런 거는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콜라보레이션은 믿고 가야 됩니다. 예, 시간이 아마 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